더 나은 날을 위한 스쿨 오브 소울 교장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새로운 코너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제 얘기만 이렇게 재미없게 쭉 들으시는 것보다 가끔 이렇게 편한 이야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저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겨울이 돼서 실내에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뭐 하면서 지낼까? 저희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고구마를 보내주세요. 그럼 겨울 내내 박스째에 고구마 갖다 놓고 열심히 고구마 구워가면서 아이들과 또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지냅니다. 책 이야기 할 때 굉장히 많고요. 또 영화 이야기 할 때 또 굉장히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고구마와 함께 또 주스와 우유 한 잔, 그리고 주말에는 아내와 와인 한 잔 놓고, 물론 고구마와 함께. 근데 사실 고구마하고 와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겨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왔죠. 겨울이 되었죠. 그래서 스쿨 오브 소울에서도 함께 가볍게 책을 한번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사실은 책 읽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내에서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핸드폰이든 영화든 집에서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책을 읽는 거예요. 두꺼운 책 놓고 성취감을 얻으셔도 되고요. 얇은 책 계속 읽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읽었네 라는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먼 곳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킹 이렇게. 어른들 춤추는 곳이었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거기 크게 부킹이라고 써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겨울에는 책이 왕이죠. 왕. 그래서 우리는 부킹이 아니라 부킹으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제 생각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제가 읽은 책들, 그리고 함께 읽었으면 좋은 책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책 뭐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느 책 할까 했는데 초보 북튜버잖아요. 부킹? 그래서 섣불리 다른 분의 책을 첫 리뷰로, 첫 나눔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아직 잘 미쳐나해서 처음엔 제 졸작,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괜히 골랐나 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제 책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책 제목은요, 굉장히 자극적인 책입니다. 일본을 식민지 삼는 법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책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정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했던 거였는데, 저는 그때 일본 문화 알아보기 뭐 이런 평범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출판사였냐면요, 인쇄업을 하시는 게 주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쇄업을 하시는 인쇄업이 주 사업인 출판사였기 때문에 책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실력은 좀 부족했던 출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어설프고 저 같아도 안 사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요, 2006년에 나왔고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때는 한류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배용준, 또 최지우 같은 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제 관심이 높을 때였기도 했죠.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가까운 것도 있었지만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알고자 하는 생각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알고 있는 일본을 좀 탈피하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일본을 직접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책을 한 권 읽게 됐어요.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루스 베네딕토 교수께서 쓰셨던, 일본을 한 번도 가지 않으신 분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순전히 공부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잘 파악하셨던, 굉장히 멋진 책입니다. 그 책과 더불어 이어령 교수님의 축소지향의 일본인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읽었던 국화와 칼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나름 일본을 좋게 봤는데, 일본 사람을 좋게 본 거죠. 일본이란 나라보다 일본 사람을 좋게 봤는데 일본인의 내면이 굉장히 겉모습과 다르다라는 내용을 보고 의심과 더불어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회가 될 때마다 굉장히 일본에 자주 갔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당시에도 저는 일본 도쿄 기타센주라는 곳에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을 맨 위에 하코다테라는 곳부터 맨 아래에 아소산 바로 있었던 구마모토였네요. 구마모토까지 내려갔다가 그렇게 후쿠오카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많이 갔다 오고 하면서 제가 관심을 기울였던 건 국화와 칼에 있는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걸 알아보는 거였고요. 그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같은 신토라고 하는 종교죠. 그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 삶에 녹아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일본 북에서 남으로 횡단하면서 그때 느꼈던 것, 그때 느꼈던 알게 되었던 것들에 대한 거를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일본을 식민지 삼는 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제 책입니다. 이 안에는요, 이거 사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1쇄 찍고 안 팔려서 1쇄만 찍었습니다. 저는 인쇄를 2쇄부터 받기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책 쓰고 책 몇 권 받은 거 말고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비운의 책인데요. 책장에 꽂혀 있다가 요즘 또 일본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읽어봤는데 이건 뭐 순전히 제 주관적인 나르시시즘적인 느낌이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요, 2006년에 썼으니까 2019년이니까 지금 해수련 14년 만에 다시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굉장히 안에 있는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거예요. 자랑하려고 꺼낸 거 아닙니다. 유치해요. 그 내용도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 한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오로지 연사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요즘의 한류 분위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일본의 문화를 이렇게 직접 보고 공부하고 느꼈던 것으로 한국 문화와 함께 비교해 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 또 일본의 문화의 원료에 대한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쓰려고 했었던 책입니다. 안에 무슨 내용을 적었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한류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특히 책 제목이 일본을 식민지 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프롤로그에 뭐라고 적었냐면, 그때 당시에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망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걸로 프롤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한 소절만 읽을까요? 프롤로그. 2003년 10월 28일 이시하라 신따로 도쿄 도지사가 한일 합방은 조선인들의 총의, 조선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부의 찬성적인 의견이라는 것이죠. 총의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라는 망언은 한일 관계가 동반자의 관계임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신한 망언의 백미였다. 우리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를 일본이 식민지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일본은 그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망언의 내용은 그가 최소한의 역사 공부를 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프롤로그 중에 이 정도만 한 건 아니에요. 네, 더 자극적으로 쓴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일제 36년 식민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내면서 읽으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들의 변화라는 챕터 속에서 일본 사람들, 특히 일본의 여인들이 한국식 화장법, 한국식 액세서리 착용법, 또 그들의 특이했었던 일본 특유의 그 오다리나 안짱다리식의 걸음걸이들이 바뀌어 가고 있었던 현상들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2006년에 제가 책을 적기 전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정말 제가 알았던 일본 여인들, 일본 여자들의 문화적인 패션, 또 여러 가지 행위, 행동, 양식들이 굉장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갔더니요, 이제 구분이 안 가요. 패션이나 액세서리 착용법으로만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일본 여자, 한국 여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더군요. 생김새는 북방민족, 남방민족의 피가 섞인 일본인 특유의 골격과 또 일본인 특유의 생김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구별이 갔는데 이제 화장법, 또 액세서리 착용법 가지고는 구분이 어렵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적었고요. 본격적으로 문화 얘기를 할 때에는 어떤 걸로 시작했냐면 먼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어떠한 문화인가를 동아시아 3국의 문화의 흐름을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대륙에서부터 온 문화를 받아들인 문화였습니다. 중국의 문화가 대륙을 거쳐서 반도인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중국 문화가 원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중국 문화에 특이한 차이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업그레이드, 또 문화적인 적응력에 대한 차이였던 것이에요. 중국 문화는 중국의 자연 환경, 또 중국의 위치 등을 통해서 중국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면 이게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또는 옆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서 한반도의 기후, 우리나라의 그 뚜렷한 사계절은 문화적인 소양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것들의 문화적인 소양들이 1년에 4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문화의 기초는 의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음식과 또 자는 것에 대한 집에 대한 문화, 그리고 그 주죠.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 의에 대한 문화, 그것들이 가장 문화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완벽한 변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가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고 변덕이 심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정한 문화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이런 독특한 자연환경, 기후, 그리고 사람에 맞는 우리만의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 문화였던 중국 문화보다 그 중국 문화를 받은 우리 문화가 훨씬 더 상위의 문화가 된 것이죠. 발효 음식 같은 것 또는 혐오 음식 같은 것들을 구별해내고 식재료 같은 것들을 한 가지 식재료로 다양하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어낸 문화들이 그렇습니다. 온돌도 그렇고요. 그리고 색채, 필요한 색채들만 사용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바뀐 우리의 옷, 한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문화라는 걸 설명을 쭉 했죠. 본격적인 이제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윤사마로 시작했으니까 영상 쪽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영화 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영화, 또 한국의 영화,
일본의 영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진 것인가. 그 다음엔 TV, 특히 TV의 드라마 이야기, 일본 TV 드라마, 또 우리의 드라마 얘기, 또 그 다음엔 음식 얘기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온 음식이 일본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라는 얘기들을 쭉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음식 요리와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 문화에 대한 주인의식 또는 일본 문화에 대한 상위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것들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를 했죠. 자세한 내용은 뭐 책에 다 있으니까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셨던 일본의 영화 산업 이야기, 분명히 우리보다 일찍 영화를 산업화 시켰거든요. 또 우리보다 일찍 패션에 눈을 뜨고 프랑스에 진출했던 일본의 패션 산업, 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색채와 실용성에서 뒤떨어졌던 것들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음식 문화도 있습니다. 상반 또는 도구 사용에 굉장히 미흡했던 일본의 음식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 또 그 배경이 됐었던 백제의 문화,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놨는데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객관적인 사실로 또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에도 우리가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강점했을 때 그 방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굉장히 야만적이고 야비했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것 중에 우선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말살이었습니다. 문화라는 기초가 되는 것이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말살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이름을 빼앗고, 의복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원류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굉장히 야만적인 방식을 택해서 강점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일본의 강점기는 사실 실패로 끝났죠.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렸거나 우리의 의복, 우리의 의식, 또 우리의 음식 같은 여러 가지 문화들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들이 성공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문화적 소양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문화가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문화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철학이 부재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부킹 시간을 통해서 일본의 역사 얘기를 좀 할 시간 가졌으면 좋긴 한데요. 일본의 역사, 일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조금 더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 것 같다. 우리의 문화는 굉장히 상위의 문화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문화는 흐릅니다. 지리적인 영향도 있죠. 예전에는 오직 지리적인 영향으로만 문화가 흘렀는데, 이제는 SNS, 인터넷, 또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문화가 흐릅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상위 문화에서 하위 문화로 문화가 흐른다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14년 전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한류가 이제 저물어 갈 것이다, 연사마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이만큼 지났음에도 돌이켜보면 한류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드라마, 또 배우들에서 이제는 가수, 음악, 춤, 그 외 여러 분야에서 문화가 일본에 더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굳이 일본을 식민지 삼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더 잘 자긍심을 갖고 발전시킨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의 하위 문화에서 시작된 일본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화 안에 단순히 노래만 가고 단순히 그 형식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각이 가게 되어 있고, 생각 안에는 철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익 추구를 하는 국가를 넘어서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 그런 국민이 된다면 그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일본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힘,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힘 특히, 그리고 그것이 흐르게 되는 일본 문화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했었던 굉장히 좋은 제, 제가 써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책 재출판 의향은 있습니다. 독립출판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시대에 맞춰서 누가 사겠어요. 이거 찍는 유튜브도 누가 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 읽을까 좀 고민하고 열심히 책 읽고 두 번째 책 만나겠습니다. 부킹. 따옴표 이렇게도 하려고 했었는데 부킹이 뭔가 자극적이잖아. 저는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네,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부킹 첫 번째 책. 제가 쓴 일본을 식민지 삼는 법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 부킹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시킨 대로 이거 꼭 해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